오로지 조서의 기재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매각기율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부분들이에요. 민소법 158조는 화를 빼시고 이거는 변론 조서의 증명력 문제들입니다. 변론 조서의 증명력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변론 조서는 그런 재판 사무관이 작성하게 돼요. 그럼 이 변론 절차가 적법히 이룬 여부는 오로지 변론 조서 기재만으로 판단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변론 조서 증명력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매각기율 조서에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11조는 집행에 속한 취고나 그 바깥 통지인데, 집행에 속하는 취고나 그 바깥 통지는 집행관이 만료하고 이를 조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말로 취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소법 181조와 182조와 187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서로 등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 송달 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 사유를 적는 겁니다. 3번과 마찬가지 집행하는 것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을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한 항목으로서 조서 등본을 발송하고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칙은 8조, 옆에 있는 8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취고 통지 규정이죠. 집행절차에서 취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항 규정, 그런 취고나 통지를 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집행관은 그 취지와 취고 또는 통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망이에요. 취고를 할 사람이 이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냐 때는 취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취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휴대이 생기는 겁니다. 사망에서는 화살표시고, 집행에서 취고 규정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채권 신고할 거를 취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중기가 정해지면은 채권 신고할 거를 취하게 되는데, 채권 신고 취고 후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집행법 148조에 3호하고 4호 채권자에게는 채권 신고할 거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담법 16조에서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가등기권자에게는 채권 신고할 거를 취고해 주는 겁니다. 그 밖에 공과 주간 공무소에서도 채권 신고할 거를 취고하게 되는데요. 이런 취고 받을 자, 이 받을 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공고화하는 겁니다. 이 경우 취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취고 규정에 자주 나오는 규정이 있는데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 라고 취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배당 기일이죠. 배당 기일이 잡히면은 배당 기일에 3일 일주 전까지 배당 기일 일주 전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취고하는 겁니다. 이게 취고 규정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취고도 이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취고 대상자들은 148조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1호와 2호, 3호, 4호 이 자들에게 채권 계산서를 취고하게 되는데, 이 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취고 사항을 공고시켜 주는 겁니다. 사망 규정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5항 규정은 당사자나 그와 그 관계에 대한 통지인데 이 통지는 법원 사무관 등 집행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로 안에 있죠. 다만 법 100여 조 1항에 규정된 통지는 제외하는 겁니다. 즉 100여 조 1항에 정한 통지는 이거는 무익료 통지이죠. 남을 것이 없다는 통지, 무익료 통지인데 이 무익료 통지는 반드시 법원 이름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무익료 통지는 그런 사법보좌관 명의, 사법보좌관 명의로 통지를 하는 겁니다. 법원 사무관 명의로 통지하잖아요. 8조 5항에 있는 가로 있는 거 뭐 체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조항들 안 보셔도 되고요. 11조 규정이 있는 건데 공고 규정이죠. 공고는 셋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의 게시, 관보나 공보나 또는 신문게재, 그리고 전자통신 매체를 위한 공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2호에서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2호에 있는 거 화살표 하시고 배당유고 정기 공고는 2호 항목으로 하지 못합니다. 2호 방법, 2호이죠. 관보나 공보나 또는 신문계좌는 배당유고 정기 공고할 때는 2호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배당유고 정기공고는 1호 아니면 3호 둘 중에 하나로 공고를 해줘야 돼요. 자, 관련 판례는 104조 2항에 대한 통지이죠. 자, 규칙에 대한 통지인데 규칙에 정한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 받을 자가 일구에 있거나 또는 소재 불명면은 통지를 생략하는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에 정한 통지해야 돼요. 따라서 법에 정한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인데 출제 안내 판례가 돼요. 이익은기인에게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통지는 규칙 8조 4항의 적용이 비행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통지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조는 특칙이죠.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일구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집행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죠. 채무자에게는 통지나 송달 생략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 화살표 하시고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에는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은 여기 포함되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은 그런 집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시 결정 송달은 송달 생략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집행행위에 속한 일이었는데 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송달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위국 송달의 성례 규정, 1항 규정, 집행절차에서 위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이게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이 신고제도예요. 네, 3항 2항 규정, 그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14조도 주소를 바뀐 경우에 신고 의무가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이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는 사람이 송달 장소를 바꾼 경우이죠. 그런 송달 장소를 바꾸면은 그런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해줘야 돼요. 2항은 혜택 효과죠.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종전에 송달받았던 장소에서 대법원규칙 전화망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판례 집행법 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존처분에 대한 제도명령절차에서는 집행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명령 송달에 관해서는 14조의 정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 안내 판례인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15조는 적시한거 규정, 자주 나오는 규정들이죠. 자, 15조 1항 규정.
자,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부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부원의 재판 허설표 하시고요. 집행 개시 후에 돼요. 집행 개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 개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이 즉시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즉시한 거, 이 규정이 없으면은 집행유예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항 규정은 기간이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분량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시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서면주의죠. 서면주의. 항고장을 원시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기간은 1주인데 1주 기간이 불변기간이 됩니다. 불변기간 살펴보시고, 불변기간을 이거를 당사자의 그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거를 추안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추안 항고사유가 돼요. 그 불량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추안한 걸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은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때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전화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를 원시문에 제출하는 겁니다. 항고 이유 제출 강제주의라고 그랬어요. 항고 이유는 대법원 규칙이 정법에 따라졌습니다. 보안규정 항고인이 사망 규정에 따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이유가 사항 규정에 위반할 때 또는 항고가 부적합하고 이를 부정할 수 없음이 분명할 때는 원시법원은 결정으로 즉시 항고를 각하하는 겁니다. 원시법원의 재판이죠. 그 원시법원에서는 이거를 승인해가지고 항고 요소를 제출 안 했다. 항고 이유가 기재 방식이 위반이 됐다. 또는 항고가 부적합하고 부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원시법원에서 즉시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입니다. 항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6항 규정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민수법상과 즉시 항고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차이점. 다만 항고법원은 그런데 재판기록이 원시법원에 있으면 원시법원도 즉시형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시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정결할 수가 있고 담보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조 6항에 이거를 잠정처분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런 잠정처분은 15조 6항과 잠정처분인데 여기는 이거 네 가지를 꼭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15조까지 잠정처분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집행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집행처분의 취소, 집행의 취소까지는 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잠정처분은 즉시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재판이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처분은 이거는 불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15조 9항이 있죠. 15조 9항에서 9항 규정 6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정에서는 불가하지 못한다. 불가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로지
특별 환급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조 역관 3,000원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관련 규칙 12조 즉시항고 제기간 기산점은 특례 규정입니다. 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즉시항고 제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 모두에게 고지날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시항고 이후 기재항고인데 즉시항고 이후는 원시 법원의 재판 후 취소 또는 변경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항 규정, 일항 사유가 법령 위반일 때는 그 법령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된 사유를 사실 원인일 때는 오인의 강력 사안을 구체로 바뀌는 겁니다. 법령 위반 살펴보시고 이게 판례 위반이죠. 판례 위반도 법령 위반도 일종입니다. 자, 14조는 항고 기록 후 승부인데 일항 규정, 즉시항고가 적용된 경우에 집행부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항고 사건의 규명안을 보내거나 민사사건의 기록 일부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4조 2는 제항구인데요.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은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살표하시고요. 이것 어떤 의미죠? 제한구는 어떤 심? 법률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한구는 이거는 법률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실체적인 사유들이죠. 실체적인 사유들은 이거는 제한과 사유가 되지 않아요. 14조 2 일항 규정 제한고 이유는 법률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항 규정 제1항 제한구에 관해서는 법 15조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발을 빼시고 그러면은 제한고 이후서는 제출이 며칠 기간이죠? 10일 이야 돼요. 자, 2항에 발을 빼시고 따라서 제한구 이후서의 제출 기간은 10일이 되는 겁니다. 자, 사법포장으로 처분한 이의신청 대상인데요. 그 중에 4조 2항 규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처벌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사법포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의신청서는 이거는 사법포장에 제출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항 규정들이고요. 파만 규정 제1항의 처분 정의에서 단독포차 등이 처리하는 경우에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인 그 처분을 고지하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됩니다. 원래 즉시항고나 특별항고 제기기간이 불변기간 7일입니다. 하항 규정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민소법 등 인재법에 해당하는 인재나 서류를 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사항에서 화를 빼시고 그러나 단